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울리는 여자 혼행 전문가 제나님 모셨습니다. 어울리는 거 맞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뻘게. 예. 네. 아니 스위스 얘기를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빨리 후딱 치워야지 또 새로운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연말이잖아요. 네. 올 한 해가 가고 있는데 2017년 제나님한테는 어떤 해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2017년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거를 올해 제일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바쁘긴 했지만 아주 뜻깊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경제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일반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이라는 것 때문에 다양한 매체에 또 여행 이야기를 아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일상에서 좀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상구가 됐던 비상구를 마련해놨던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쭉 이제 혼행하시는 거죠? 네, 좀 더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이 정말 반갑게도 달력을 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징검다리 연휴의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요? 네, 많이 있어요. 올해만큼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추석도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기가 막히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좀 또 너무 미리 이렇게 생각하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서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이 많으면 또 못 가긴 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되는 2018년인데 내년에는 좀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무가내로 다니다 보니까 제 노후 설계가 잘 안 돼서. 아니 보험 많이 드셨다면서요? 이제 들었으니까요. 이제 드신 거예요? 연금 보험 이제 정리해서 다시 넣고 있는데 그동안 여행 다니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집 한 채 나왔겠다 이런 얘기할 만큼 조금 아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행 다니는 동안. 근데 일단 제가 경제브리핑을 통해서 여행을 얘기하는 것만큼 저도 2018년대에는 좀 알뜰하게 최대한 알뜰하게 또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을 좀 구상해서 여러분들께도 좀 피와 살이 되는 여행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책을 쓰시면 되잖아요. 혼행족 책. 게을러서인 거인지 아니면 제가 좀 더 재밌게 테마를 좀 잡고 싶어서 컨셉을 잡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팔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단 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첫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손으로 쓰든 발로 쓰든 어찌됐든 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조금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연금이 나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투자한 거는 손해보진 않을 거예요. 네. 후회하진 않아요. 방금 목소리 너무 떨렸죠?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 후회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전환기를 맞이해서 좀 노후 설계도 좀 하고 근데 노후 설계라는 게 좀 여행 이야기와는 좀 다르지만 제가 후배들한테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시작하는 게 뭐든 좋다.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집을 사기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고 뭐든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배는? 네? 담배는? 그런 거는 안 되죠. 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담배는 늦게 시작할수록 좋다. 안 시작하는 게 좋죠. 시작을 안 하셔야죠. 안 하는 게 좋죠. 네. 어쨌든 노후 설계도 같이 하면서 알뜰하게 떠나보는 여행이 되는 2018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스위스 여행 마지막 어디로 떠나면 됩니까? 스위스 여행 이야기 제가 시작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스위스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독일,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래서 각 도시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진짜 주변국의 문화를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내가 스위스에 왔는지 이탈리아로 왔는지 프랑스로 왔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남쪽 이탈리아와 맞닿아 있는 루가노를 가시면 스위스 속의 이탈리아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주변 도시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루가노란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루가노 역시나 많이들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밀라노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밀라노 가셨다가 열차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루가노니까 다음에 한번 가실 때 이 스위스 속의 작은 이탈리아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에 가시면 온통 이탈리아어를 씁니다. 또 특이하게. 그래서 이탈리아의 정치랑 또 스위스 남부의 따뜻한 햇살이 이제 같이 범벅이 된 아주 아름다운 호반 도시인데 제가 갔을 때가 10월이었는데도 그 위쪽에는 7이나 저 위쪽으로는 약간 쌀쌀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2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밤에는 좀 추웠지만 따뜻한 기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 여름에 가면 좀 더 덥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 가시려고 계획하신다면 스위스로 잠깐 넘어가는 그 스위스 루가노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 이외에도 루가노 가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루가노 자체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루가노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몬테뉴올라라는 마을 때문이었는데요. 예. 왜냐면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에 말년을 계속 보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마을 자체가 진짜 헤르만 헤세 테마파크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 박물관은 이쪽으로 가는 표시 이정표라든가 헤세의 길 또 그의 무덤까지 진짜 헤르만 헤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가 남긴 흔적들을 쫓아서 이 루가노 특히나 몬테뉴올라라고 하는 마을을 가시면 좋은데 일단 정말 아름답긴 한데 여기서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이 헤르만 헤세가 있는 그 박물관 근처로 가기 전에 성 아본디오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잘 가꾼 커다란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쭉 어우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성당의 그 어떤 모습보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성 아본디오 성당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진짜 아름다운 그 처음 보는 형태의 성당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언젠간 웨딩 화보를 여기서 찍고 싶다. 여기서 연예인이 웨딩 화보를 찍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화보를 찍었다라고 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려진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더 좋아요. 거의 없어요. 그냥 미사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마을이라서 근데 정말 그림 같은 그런 이 나무의 어우러짐과 함께 있어서 웨딩 화보로 정말 최고다. 근데 웨딩 화보 찍으러 거기까지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요즘에 셀프 웨딩 화보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 간 김에 한번 찍고 오시는 것도 아무도 없으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삼각대 놓고 그냥 커플 와이프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같이 찍으시면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스위스 가시는 거군요. 내년에 싶습니다. 결혼하실 거잖아요. 가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후 설계 때문에 바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제나님 공개 청혼 받을 남자를 한번 구해봐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이 아까운 전파 낭비 아닐까요? 전혀. 이거 전파가 없어요. 팟캐스트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루가노는 그래서 독특하긴 한데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안 가세요. 왜냐하면 저기 남부 쪽에 있어서 아까 이탈리아랑 근처에 있다고 할 만큼 주로 가는 루체른이나 이런 인터라켄과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잘 안 가시는데 조금 그 스위스 갈 때 가시기보다는 이탈리아 가실 때 가보시는 게 그럼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루가노엔 또 다른 볼 것이 없나요? 스위스 최대 규모의 아울렛몰이 있습니다. 폭스타운이라고요. 제가 스위스가 너무 비싼 물가 때문에 쇼핑할 거 없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울렛몰은 또 아울렛몰이잖아요. 그래서 꽤 괜찮은 제품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도 여기 와서 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많이들 가세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또 거의 없습니다. 그거 좋잖아요. 제가 루가노에서 한국 사람을 한 명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가끔 여행을 가면 한 분이라도 보거든요. 왜냐면 패키지 여행으로 들 많이 가니까 그래서 보기는 한 명이라도 보는데 루가노는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가셔서 좀 여유롭게 여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루가노가 아까 남쪽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면 그 근처에 다른 도시들도 한번 들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루가노를 중심으로 해서 두 도시를 또 가볼 수가 있는데 30분 거리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스위스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딜 가나 괜찮은데 여기서 제가 그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근데 이거는 요즘에 패키지로 있나 모르겠어요. 패키지가 요즘에 워낙 디테일해져가지고 예. 루가노랑 그 벨린조나라는 곳이랑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거기서 또 좀 더 가서 로카르노라는 도시까지 세 개를 30분 거리예요. 로카르노는 국제 영화제 하는 도시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루가노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30분 거리니까 너무 가깝고 좋잖아요. 예. 특히나 벨린조나라는 곳은 그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웅장한 성이 일정 거리를 두고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성, 뭐 물론 아름다운 독일성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만화에 나올 것만 같은 성들이 세 개가 일정 간격으로 있는데 그 뭐 엽서와 같은 그 성의 모습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서 여기도 오랜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잠깐 가셔서 보시면 좋으니까 벨린조나 추천드리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로카르노 여기는 벨린조나에서 또 30분 거리에 있는데 이곳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영화제를 하는 도시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 언덕 꼭대기 위에 마둔나 델 사소 성당이라고 있어요. 예. 그 사소라는 것이 바위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엄청나죠. 바위 위에 그 높은 곳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성당이 노란색, 그 노란 크림색 같은 외벽에 에메랄드빛 그 성당 지붕이 이렇게 다 놓여 있는데, 누가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신이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그래서 마둔나 델사소 성당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로카르노 전경을 워낙 높은 곳이니까 같이 바라볼 수 있어서 정말 많이들 안 가시겠지만 추천드릴게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날 잡고 어디 뭐 여행 많이 가셨다거나 뭐 이탈리아를 갔는데 어떤 특별한 곳 없나라고 생각하시면 루가노 쪽으로 넘어오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예.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뭐 스위스 오면은 또 알프스 산을 만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알프스 산이 어디일까요? 마테오른?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조차도 가장 사랑하는 그 지역이 체르마트 지역, 마테오른이 있는 체르마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하. 여기의 특징은 이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휘발유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죠. 아주 공기가 맑고 또 고요한 정말 청정 지역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알프스 리조트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뭐 그 체르마트를 가는 이유는 마테오른 우리끼리 여행자들은 호른이라고 하거든요. 네. 호른이가 얼굴 잘 안 보여준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워낙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뭐 초콜릿 에도 있고 뭐 또 그 우리 영화 시작할 때 파라마운트 그 앞에 그렇죠. 있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봤으니까 뭐 특별한 거 있겠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체르마트를 안 갈 뻔했었는데 원래 목적은 마테 호르니 보러 갔다기보다는 그 패러글라이딩 하러 갔다가 날씨가 엉망이 돼서 못했는데 어쨌든 뭐 그냥 기대 없이 가서 그랬을까요? 저는 마테오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우라가 그냥 체르마트를 딱 들어서면 보여요. 어느 정도 그 시내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보이는데 아우라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그 구름들이 걔한테 걸려가지고 워낙 높이 있으니까 구름들이 걔 그 꼭대기에 이제 계속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높고 웅장했으면 그 구름마저도 못 지나가는지 싶을 정도로 그 아우라가 엄청났습니다. 그게 이제 구름이 쉬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테오른이 제일 높이 있으니까 쉽게 쉬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마테오른을 직접 올라가신 거예요? 전문 산악인들한테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험준하기로 유명하고 아마 성공한 산악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마테오른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마테오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테오른을 보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체르마트를 찾는 여행자들은 이제 마테오른 주변의 고봉들을 뭐 산악 열차를 타고 간다거나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체르마트를 가실 때 그 숙소는 조금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테호른 뷰를 좀 선택하셔서 비싸기는 합니다. 그 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바뀌는 제가 아까 카펠교의 그런 어떤 배경이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테호른 뷰도 새벽에 이제 그 새벽 햇살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황금색으로 변했다가 이제 해가 바뀌면 밝은색으로 나갔다가 밤에 또 어두워지는 그런 이 전체적인 느낌을 숙소에서 봐야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산악지대다 보니까 좀 추워요.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추우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그 핫스팟이 한 3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보지 마시고 그냥 마테오른 뷰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그 호텔 뷰로 감상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막 새벽녘까지 와가지고 그 사진 찍겠다고 그 다리 보이는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새벽 한 5시, 6시부터 와가지고. 그래서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데 좀 절약하시고 체르마트 숙박 시에는 마테오른 뷰를 강추해드립니다. 근데 하필 체르마트 갔는데 비가 왔다. 네. 그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참 낭패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여행하실 때는 일단 그 일기예보를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뭐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로 여행발이 좀 있어서 그 모든 산들을 다 만나고는 왔어요. 근데 정말 찰나에 제가 이제 체르마트를 떠나는 날 아침에 비가 오는데요. 비가 와도 뭐 웬만큼 보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마테오른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산의 형태라도 있잖아요. 근데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구름이 끼니까 그냥 거기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체르마트를 도착했다면 뭘 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일기예보 좀 많이 챙기셔야 되고 또 만약에 그 날씨가 워낙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럼 어디를 갈 것인가. 그 만약에 이 일정이 안 된다면 산을 갈 수가 없다면 그 체르마트 주변에 있는 소도시를 미리 알아놔서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의 일정도 좀 만들어 놓으셔야 좀 알차게 보낼 수가 있죠. 그럼 물론 뭐 체르마트 도시도 거기 시내도 구시가지도 아름답긴 한데 너무 작아가지고 뭐 1시간도 채 안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옵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마테오른까지 봤으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마테오른까지 봤으면은 웬만한 스위스는 봤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진정한 스위스의 아름다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또 남아 있어요? 네네. 크루아상 모양을 한 유럽 최대의 호수 레만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주변의 도시들인데 여기는 또 프랑스랑 인접해 있어서 프랑스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느낌을 또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여기도 스위스 해군이 활약한다는. 그런가 봐요. 해군 이야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그 레만호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몽트레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몽트레를 많이 가시게 되던데. 이거는 또 비겼다. 뭐 그런 뜻인가요? 네. 자꾸 그러시면은 제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이연타를 맞으니까 추천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농담 우리 그 경불진 청취자들은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계속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몽트레는 스위스 남서부 레마노의 그 북동쪽 언덕에 자리하고 있고 인구 2만의 아주 작고 조용한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또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로도 유명하고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이 지역을 봐야 돼요. 이렇게 언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려면 유람선을 타고 보면은 진짜 아름답죠. 아니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사람이 살았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바로 프레디 머큐리, 퀸 많이 좋아하시죠? 장난 아니죠. 몽트레 하면은 딱 대표적인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시내 중심에 있는 그 마르쉐 광장에 그 동상
동상 하나가 호수를 향해서 뭔가를 외치는 듯한 팔을 이렇게 딱 펼치고 있는 그 형상이 있는데 바로 이 프레디 머큐리 동상입니다. 퀸의 리더였죠. 그렇죠. 그래서 몽트레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자주 머물다가 1991년에 죽기까지 레코딩 작업을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역시 여기서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스위스라는 건데, 일단 그 프레디 머큐리가 죽고 난 뒤에 퀸과 퀸의 소속사에서 몽트레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곳 몽트레 집도 가지고 있대요. 원래는 머큐리가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했던 장소고, 또 그 스튜디오를 아예 사서 작업을 했는데 예. 뭐 유명한 작품들을 거의 몽트레에서 녹음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마 프레디 머큐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몽트레를 이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더 좀 재미난 것은 그 동상에 꽃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끊이질 않고 팬들이 항상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을 놔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마지막 그 앨범 재킷은 아예 몽트레가 풍경이었고요. 그만큼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녹음실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카지노로 변했고, 그런 그 흔적들, 제가 아까 말씀 헤르만 헤세의 흔적, 또 이렇게 그 프레디 머큐리의 흔적을 스위스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진짜 학창 시절에 퀸 노래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퀸 노래를 들으면서 저의 노래 실력이 올라갔죠. 아, 그래요? 이 프레디 머큐리 흉내를 내다 쉽지 보면 않은데. 네. 고음. 아이유가 3단 고음을 하잖아요. 이 프레디 머큐리는 거의 무단 고음이야. 네. 그래서 몽트레에 있는 동안 희한하게도 그의 영혼이 떠도는지 귓가에 그 퀸의 노래가 계속 맴돕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가장 중심에 그 동상이 있어서 어디든 마주치게 되어 있고, 또 몽트레가 주는 그런 어떤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퀸의 음악과 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그냥 프레디 머큐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니까 계속 귀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단은 뭐 몽트레를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프레디 머큐리가 있기도 하지만 바로 시용성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용성 때문에 더 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엽서에서 진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형상의 성인데, 네, 여기서는 일단 9세기경에 처음 지어졌고요. 이탈리아에서 알프스로 넘어오는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던 곳이었고, 또 성 위에서 적들의 침입을 경계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곳인데, 그래서인지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레마노랑 그 몽트레의 전경,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서, 거기서도 제가 해지는 약간 한 5시간 6시에는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있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해가 기울일 때 이 호수랑 같이 성과 이렇게 좀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용성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시용성 하니까 그 바이런이 시용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원래 이곳 지하에는 곡물 창고로 이용이 됐었고, 그 창고를 지나서 보면 깊숙한 곳에 이 보니바르의 감옥이라고 불리는 지하 감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에는 그 제네바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프랑스와 보니바르가 이제 종교 개혁에 가담한 채로 4년 동안 갇혀 있었던 곳인데, 그 훗날에 이곳을 방문했던 영국 시인 이 바이런이 그의 자유의지를 노래해서 이것이 더욱 유명해졌던, 원래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런 때문에 유명해진 성이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일단 그 시대, 중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그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도구들이 정말 잘 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용성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엽서로만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금방 빨리 돌고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한국어로 안내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번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면 되는데 한 40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반나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꼼꼼하게 보는데. 근데 이것 또한 아이들한테 참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상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뭐 갑옷부터 시작해서 칼, 그들이 살았던, 왜냐면 거의 집과도 같은 그 생활상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여행자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재밌고.
아니 한글 안내문이 있다는 거는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몽트레는 일단 시용성 때문에는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패키지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하. 그래서 몽트레 자체는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딱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어를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랑 구분하기 되게 힘들 텐데 요즘에는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알아봐서 예. 진짜 많이 오나?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갔을 때도 한국 약간 단체 관광객들이 있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 그것만 보고 또 가실 거라는 거죠.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중국인과 중국인이 아닌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인이겠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패션을 보면 안다. 중국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좀 후질그레하게 입고 다닌다. 네. 뭐 딱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제나님은 깔끔하게 입고 간 거지. 근데 저도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저도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중국인들 로고 커다랗게 뭐 하고 다니고 뭐 조금 촌스럽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세련됐어요. 저도 헷갈릴 만큼.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중국인들이 질서가 조금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체 관광객이나 아니면 뭐 개인 여행에서도 조금 튀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어찌됐든 싸잡혀가지고 욕 들어먹는 거 보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엔 거의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구분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인들은 구분하기 힘든데 그들의 애티튜드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까지 좀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몽트레에서 출발하는 아주 특이한 열차가 있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초콜릿 열차입니다. 이게 몽트레에서만 출발을 해요. 그리고 예약을 해야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몽트레를 여행하신다면 그 골드패스 라인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셔야지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예약을 너무 빨리 다들 하시니까 가기 되게 힘들어요. 저도 원래는 처음에 포기했다가 다시 한번 트라이 해서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몽트레 이게 초콜릿 열차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열차를 타면 하루 동안 그리에르를 데려다주고 부록을 데려다주고 또 거기 데려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에르 치즈 공장을 보내주고 부록에 있는 또 초콜릿 공장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뭔가 패키지 아닌 패키지 같은 여행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물론 비용은 한 7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예. 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정상 저처럼 자유여행객들은 그런 패키지는 좋죠. 현지 패키지는 따로 가려면 돈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치즈 공장 가면 치즈 먹을 수가 있나요? 치즈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치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숙성 정도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잘 꾸며놔서 이 또한 애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초콜릿 공장을 가니까 거기 이제 네슬레 본사가 이제 스위스에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까이에 이제 초콜릿 농장을 갈 수도 있고 부록에 있는 네슬레 그 본사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재밌게 보내실 수 있어요. 하루 정도는. 예. 아니 그러면 몽트레 이외에 다른 추천할 만한 도시도 있나요? 네, 이제 거의 스위스의 막바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몽트레를 갔다면 이쪽으로는 빼놓지 않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죠. 부베, 라보, 로잔 이 지역입니다. 일단 부베는 몽트레에서 기차로 20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가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찰리 채플린이 여생을 무려 24년을 보낸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부베가 참 좋았어요. 특별할 건 없지만 그냥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조용하고 일단 정말 말 그대로 그 호반 산책로가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고 여기 또한 그의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그 찰리 채플린 동상 뒤에 아주 특이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알리멘타리움이라고 해서 네슬레가 세운 최초의 식량 박물관이에요. 음식 박물관이라고 저는 그냥 칭하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기가 막히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량의 그런 어떤 발달 과정, 음식의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 저희가 장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험 공간이라든가 네, 그 음식 도구의 어떤 발전에 대한 전시라든가 정말 잘 해놔서 네슬레가 진짜
이런 면이 좀 있구나. 제가 네슬레에 대한 좋은 그런 이미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예. 이렇게 또 교육 자료를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스위스 사람들도 애들 데리고 많이 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잘 안 가니까 북에 넘어가시면 찰리 채플린 그 동상과 함께 여기 음식박물관, 식량박물관이라는 이 해석이 좀 특이하긴 한데 예. 어찌됐든 이곳을 좀 가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예. 라보는 예전에 대우차 그 조만한 트럭 이름이 라보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있는 라보. 그렇죠.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자그만 그 차의 이름을 여기서 따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촬영한 제 사진 말고 제가 풍경 사진 중에 인생샷을 여기서 무지하게 찍었습니다. 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포도 재배 지역이에요. 그래서 포도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마을 전체가 그 포도밭이고 너무 체계적으로 잘 짜져 있고 언덕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져 있어서 진짜 한편의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포도가 열려 있고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푸른 잎에 그냥 이렇게 온통 푸른 밭인 거죠. 그러니까 파란 연두빛으로 그냥 바람이 불면 연두빛이 그냥 막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거기에 이제 레만호의 그런 뭐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햇살도 너무 따사로운 햇살이 이렇게 비치니까 사진을 찍으면 그냥 그림이죠. 보성의 녹차밭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네. 보성의 녹차밭은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면, 왜냐면 잘 정갈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여기는 그냥 어쨌든 포도라는 포도나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꽈리를 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덜 정리된 그 자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성 녹차밭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햇살하고, 지금도 제 휴대폰의 배경이기도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디 출품할 때 있으면, 물론 똑 떨어지겠지만, 출품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만큼, 제가 어떤 뭐 기교를 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찍어댔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어찌됐든 뭐, 여기가 이렇게 포도밭으로 포도가 유명한 이유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화한 기후. 왜냐면 바람도 솔솔 불고, 막 덥긴 하지만 그렇게 따갑진 않고, 햇살을 잘 받는 남향의 언덕에 있어서 이 재배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가 포도 재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무려 그 유네스코 세계 유산까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 됐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맛있는 와인도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찾아가려고 찾아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막 온 밭을 뛰어다니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그 와이너리까지는 못 갔고요. 거기는 위치가 그래요?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뭐 좀 더 설명드린 그 로잔을 갔다가 제가 다시 백해서 왔던 곳이거든요. 제가 그 부베를 갔다가 로잔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 라보를 들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던 이유가 비가 또 갑자기 왔어요. 비가 오는 날 포도밭은 영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로잔에 도착해서 이렇게 그냥 아쉽다.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다던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름이 걷히면서 그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다시 기차를 타고 라보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포도밭의 절경을 보고 왔죠. 그래서 뭐 와이너리를 즐길 수 있는 여유는 못 됐던 거죠. 왜냐하면 또 그날 같은 날 로잔 갔다가 제네바로 다시 넘어가야 돼.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엄청 바쁘게 갔죠. 정신 없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와이너리를 좋아하셔서 가신다면 여기에 주요 품종은 화이트 와인 중에 그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샤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니까 가실 수 있으면 와이너리 투어도 좀 하시면서 와인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로잔을 잠깐 들렸다고 하셨는데 로잔에서 뭘 보신 건가요? 로잔에 가시면은 말 그대로 너무 이름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바로 보이는 곳에 노트르담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 성당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바라보는 로잔 구시가지의 그 전경이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로잔이든 부베든 또 라보든 참 쉽게 갈 수가 없는 곳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알프스를 제외한 그 스위스의 느낌을 아마 이런 그 도시에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프랑스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각국에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각국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딜 가나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긴 해요. 그쪽 영향을 받았던 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던가 그런 쪽에는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말고도 저기 몬트리올 가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네, 그 형태가 다 다르게 있어요. 예, 아니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뉴욕 가도 있고 뭐 별의별 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쨌든 노트르담이라는 이름을 붙인 대성당들은 특히나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네바를 혹시나 가셔서 그쪽에서 제네바는 특별하게 아니에요. 제네바도 아마 특별할 겁니다. 근데 제가 제네바를 잘 못 돌아서 참 안타깝긴 한데 제네바 가서 일정이 좀 낮는다면 30분 거리에 로잔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또 아까 말씀드린 라보도 있고 하니까 좀 부지런만 떨면 스위스의 아름다운 대표적인 소도시들은 다 돌 수 있으니까요. 꼭 좀 들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재난님과 함께 스위스 여행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스위스가 진짜 눈앞에 보인 듯한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오디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재나님이 찍은 사진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진을 정말 보고 싶은데 네, 맞아요. 방법이 있죠? 네, 제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어휘력을 늘리거나 어휘력을 늘려서 묘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나 예. 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를 하잖아요. 제나의 공감 여행이라는 그 블로그를 진행하니까 스위스 여행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올려놓을 테니까 이번 방송과 함께 혹시나 스위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블로그랑 방송을 같이 이렇게 겹쳐서 보시면 아마 여행 짜시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출품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인생 사진. 근데 우리가 윈도우 쓰시는 분들 네. 이 바탕화면에 아주 멋진 사진들 계속 바뀌는 거 혹시 아시죠? 네, 알죠.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진을 사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인생작이다. 뭐 제가 못 봤으니까 뭐 인생작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있다. 네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의를 하시면은 이걸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거기 올려놓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 네.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볼 텐데 네. 조금 겁나기도 하네요. 예. 이걸 왜 이런 그쪽에서 아니요, 거기에 그냥 풍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찍으신 분이 모델로 세운 분 얼굴까지 나오는 그런 사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제나님 얼굴이 꼭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당첨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만방에 제나님의 사진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네. 그렇죠. 공모전도 이제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셔서 좀 되게 가소로운 실력으로 괜한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네. 애청자분들은요, 제나님의 여행기를 가장 재밌게 듣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일단 내년에는 좀 더 부지런하고 더 알차게 여행 다닐 수 있게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강조하잖아요. 역사는 네. 소수의 전문가나 천재가 아니라 네. 민중이 움직인다. 네, 그 사진계를 한번 흔들어 주시죠. 제가 얘기를 잘못 꺼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진은 꼭 출품하는 걸로.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재미난 혼행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를 벌써 하니까 좀 빠르긴 하지만, 예.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찍고 오시는 것도 아무도 없으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삼각대 예. 놓고 그냥 커플 와이프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같이 찍으시면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스위스 가시는 거군요. 가고 내년에 싶습니다. 결혼하실 거잖아요. 가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후 설계 때문에 바쁘다고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나중에 네.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제나님 공개 청혼 받을 남자를 한번 구해봐도 될 것 같아. 아,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이 아까운 전파 낭비 아닐까요? 전혀. 이건 예. 전파가 없어요. 예. 팟캐스트는.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루가노는 그래서 독특하긴 한데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안 네. 가세요. 왜냐면 저 남부 쪽에 있어서 아까 이탈리아랑 근처에 있다고 할 만큼 주로 가는 루체른이나 이런 인터라켄과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잘 안 가시는데 조금 스위스 갈 때 가시기보다는 이탈리아 가실 때 가보시는 게 그럼 더 나을 것 같아요. 아하. 아니 그러면 루가노엔 또 다른 볼 것이 없나요? 스위스 최대 규모의 아울렛몰이 있습니다. 폭스타운이라고요. 네. 제가 스위스가 너무 비싼 물가 때문에 쇼핑할 거 없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울렛몰은 또 아울렛몰이잖아요. 그래서 꽤 괜찮은 제품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도 여기 와서 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많이들 가세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또 거의 없습니다. 예. 그거 좋잖아요. 제가 루가노에서 한국 사람을 한 명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가끔 여행을 가면 한 분이라도 보거든요. 예. 왜냐면 패키지 여행으로 들 많이 가니까 그래서 보기는 한 명이라도 보는데 루가노는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가셔서 좀 여유롭게 여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루가노가 아까 남쪽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면 그 근처에 다른 도시들도 한번 들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루가노를 중심으로 해서 두 도시를 또 가볼 수가 있는데 30분 거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스위스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딜 가나 괜찮은데 여기서 제가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근데 이거는 요즘에 패키지로 있나 모르겠어요. 패키지가 요즘에 워낙 디테일해져가지고 예. 루가노랑 벨린조나라는 곳이랑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거기서 또 좀 더 가서 로카르노라는 도시까지 세 개를 30분 거리예요. 로카르노는 국제 영화제 도시 아닌가요? 맞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여행을 얘기하는 것만큼 예. 저도 2018년도에는 좀 최대한 알뜰하게 또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을 좀 구상해서 여러분들께도 좀 피와 살이 되는 여행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책을 쓰시면 되잖아요. 호랭족 네. 책. 게을러서인 거인지 아니면 제가 좀 더 재밌게 테마를 좀 컨셉을 잡고 싶어서 예. 계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팔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단 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첫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손으로 쓰든 발로 쓰든 어찌됐든 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조금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연금이 나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투자한 거는 네. 손해보진 않을 거예요. 네. 후회하진 않아요. 방금 목소리 너무 떨렸죠?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 후회하진 않는데 예. 그래도 이제는 조금 전환기를 맞이해서 좀 노후 설계도 좀 하고 근데 노후 설계라는 게 좀 여행 이야기와는 좀 다르지만 제가 후배들한테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시작하는 게 뭐든 좋다.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집을 사기 위한 준비도 마찬가지고 뭐든 예.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배는? 네? 담배는? 그런 거는 안 되죠. 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담배는 늦게 시작할수록 좋다. 아니 그렇죠. 시작하는 게 좋죠. 시작을 안 하셔야죠. 안 하는 네. 게 좋죠. 네. 예. 어쨌든 노후 설계도 같이 하면서 알뜰하게 떠나보는 여행이 되는 2018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스위스 여행 마지막 어디로 떠나면 됩니까? 스위스 여행 이야기 제가 시작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스위스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독일,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각 도시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진짜 주변국의 문화를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내가 스위스에 왔는지 이탈리아로 왔는지 프랑스로 왔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남쪽 이탈리아와 맞닿아 있는 루가노를 가시면 스위스 속의 이탈리아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주변 도시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루가노란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루가노 역시나 많이들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밀라노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밀라노 가셨다가 열차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울리는 여자 혼행 전문가 제나님 모셨습니다. 어울리는 거 맞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뻘게. 예. 네. 아니 스위스 얘기를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빨리 후딱 치워야지 또 새로운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연말이잖아요. 네. 올 한 해가 가고 있는데 2017년 제나님한테는 어떤 해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2017년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거를 올해 제일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바쁘긴 했지만 아주 뜻깊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경제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 예. 또 일반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이라는 것 때문에 다양한 매체의 또 여행 이야기를 아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예. 저 나름대로는 일상에서 좀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상구가 됐던 비상구를 마련해놨던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쭉 이제 혼행하시는 거죠. 네, 좀 더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이 정말 반갑게도 달력을 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징검다리 연휴의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요? 네, 많이 있어요. 올해만큼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추석도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기가 막히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좀 또 너무 미리 이렇게 생각하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예.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서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이 많으면 또 못 가긴 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되는 2018년인데 내년에는 좀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무가내로 다니다 보니까 제 노후 설계가 잘 안 돼서 아니 보험 많이 드셨다면서요? 이제 들었으니까요. 이제 드신 거예요? 연금 뭐 보험 이제 막 정리해서 다시 넣고 있는데 그동안 여행 다니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뭐 집 한 채 나왔겠다 뭐 이런 얘기할 만큼 조금 아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행 다니는 동안. 근데 일단 뭐 제가 루가노니까 다음에 한번 가실 때 이 스위스 속의 작은 이탈리아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에 가시면 온통 이탈리아어를 씁니다. 또 특이하게. 그래서 이탈리아의 정치랑 또 스위스 남부의 따뜻한 햇살이 이제 같이 범벅이 된 아주 아름다운 호반 도시인데 제가 갔을 때가 10월이었는데도 그 위쪽에는 7이나 저 위쪽으로는 약간 쌀쌀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2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밤에는 좀 추웠지만 따뜻한 기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 여름에 가면 좀 더 덥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 가시려고 계획하신다면 스위스로 잠깐 넘어가는 스위스 루가노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 이외에도 루가노 가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루가노 자체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루가노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몬테뉴올라라는 마을 때문이었는데요. 예. 왜냐면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에 말년을 계속 보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마을 자체가 진짜 헤르만 헤세 테마파크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 박물관은 이쪽으로 가는 표시 이정표라든가 헤세의 길 또 그의 무덤까지 진짜 헤르만 헤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가 남긴 흔적들을 쫓아서 이 루가노 특히나 몬테뉴올라라고 하는 마을을 가시면 좋은데 일단 정말 아름답긴 한데 여기서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이 헤르만 헤세가 있는 그 박물관 근처로 가기 전에 성 아본디오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잘 가꾼 커다란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쭉 어우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성당의 그 어떤 모습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성 아본디오 성당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진짜 아름다운 그 처음 보는 형태의 성당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언젠간 웨딩 화보를 여기서 찍고 싶다. 이 여기서 연예인이 웨딩 화보를 찍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화보를 찍었다라고 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 알려진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더 좋아요.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미사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마을이라서 근데 정말 그림 같은 그런 이 나무의 어우러짐과 함께 있어서 웨딩 화보로 정말 최고다. 근데 웨딩 화보 찍으러 거기까지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예. 근데 요즘에 셀프 웨딩 화보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 간 김에 한번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루가노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30분 거리니까 너무 가깝고 좋잖아요. 예. 특히나 벨린조나라는 곳은 그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웅장한 성이 일정 거리를 두고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성, 뭐 물론 아름다운 독일성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만화에 나올 것만 같은 성들이 3개가 일정 간격으로 있는데 그 뭐 엽서와 같은 그 성의 모습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서 여기도 오랜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잠깐 가셔서 보시면 좋으니까 벨린조나 추천드리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로카르노 여기는 벨린조나에서 또 30분 거리에 있는데 이곳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영화제를 하는 도시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 언덕 꼭대기 위에 마돈나 델 사소 성당이라고 있어요. 예. 그 사소라는 것이 바위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엄청나죠. 바위 위에 그 높은 곳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성당이 노란색, 그 노란 크림색 같은 외벽에 에메랄드빛 그 성당 지붕이 이렇게 다 놓여 있는데, 누가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신이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그래서 마돈나 델사소 성당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 로카르노 전경을 워낙 높은 곳이니까 같이 바라볼 수 있어서 정말 많이들 안 가시겠지만 추천드릴게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날 잡고 어디 뭐 여행 많이 가셨다거나 뭐 이탈리아를 갔는데 어떤 특별한 곳 없나라고 생각하시면 루가노 쪽으로 넘어오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예.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뭐 스위스 오면은 또 알프스 산을 만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알프스 산이 어디일까요? 마테오른?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조차도 가장 사랑하는 그 지역이 체르마트 지역, 마테오른이 있는 체르마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하. 여기의 특징은 이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휘발유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렇죠. 아주 공기가 맑고 고요한 정말 청정 지역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알프스 리조트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뭐 그 체르마트를 가는 이유는 마테오른 우리끼리 여행자들은 호른이라고 하거든요.